자, 그래서 이문적용 8강에서 네, 주제와 소주제를 좀 정리해보면, 네, 백성과 소통하기 위한 네, 소원제도들을 운영을 했는데, 이것이 민본 정신이 반영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소원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운영 절차가 나타나 있고, 신문고제도, 상언, 격쟁에 대한 어떤 절차 특징들을 좀 구체적으로 하면서 소원제도에 대한 특징들을 좀 살펴보고 있고, 그 의의가 무엇인가? 네, 얘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문단으로 들어갈게요. 자, 일문단으로 빠르게 들어갑시다. 자, 첫 번째 문단. 자, 소주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네, 민본 정신이 좀 반영이 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시대적 배경을 얘기하고 있죠. 네, 조선의 어떤 그 근본 정신을 먼저 꺼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의 어떤 건국에 있어서 기본 정신, 근본 정신은 네, 백성을 중시하는 거였네요. 네, 백성을 중시한다.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도 있고요. 그래서 백성을 중시하는 거일 때 이 백성을 중시하는 것이 바로 민본 정신 또는 민본주의라고 얘기하고 있죠. 민본주의 또는 민본 정신. 네, 요거를 첫 부분에 크게 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본 정신을 어떻게 구현하는가 그 다음으로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민본 정신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는가라고 해서 민본 정신의 구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추상적 인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제도가 수반이 돼야 된다 해서 네, 추상적 인식이 아니라 추상적인 인식은 필요가 없고 추상적 인식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 현실적 네, 제도가 수반돼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네, 현실적 제도가 네, 수반되어야 된다. 예, 요거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에다 할까요? 이것의 등장 배경이겠죠. 그래서 네, 소원제도의 등장 배경을 얘기하고 있네요. 네, 소원제도의 등장 배경은 자, 왕권의 기반이 민심에 있어요. 자, 왕권의 기반이 민심에 있고 백성들의 마음에 있고, 자, 그 민심을 천심으로 여겨서 백성들의 생각을 수용하기 위한 제도를 만든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생각을 수용하기 위해서 네, 제도를 마련한 것이죠. 백성들의 생각을 수용하기 위한 뭐 제도 마련이라고 할까요? 안 써도 이해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으나, 네, 백성들의 의견을, 생각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소원제도가 네, 등장하게 된 배경입니다. 다음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죠. 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자, 이 문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문단으로 넘어가면, 자, 두 번째 문단에서는 네, 소원제도의 운영 절차죠. 그래서 절차적으로 보면 네, 절차를 좀 보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네, 절차 부분만 잘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절차.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절차. 자, 해당 고을의 수령에게 어떻게 한다? 정소한다라고 네, 절차. 네, 첫 번째 수령에게 정소, 제대로 된 소 내용을 올리는 거겠죠. 다음 두 번째인가요? 수령에게 정소하고, 두 번째, 향촌의 백성들은 관찰사에게 의송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2번은 요 밑으로 할까요? 그냥. 그래서 거기 네, 향촌의 백성들입니다. 네, 향촌의 백성들은 누구에게? 관찰사에게 의송을 올리죠. 네, 관찰사에게 의송을 올립니다. 의송을 올려서 어떻게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죠. 억울함 호소. 다음 세 번째. 5단계예요. 자, 정소를 한 백성은 처분이 적힌 의송을 첨부하여 네, 수명관에게 다시 정소합니다. 자, 정소한 백성이죠. 네, 정소한 백성은 자, 일단 수령에게 정소를 했는데 네, 정소한 백성 바로 요겁니다.
수령에게 정소한 요 백성들이죠. 예, 요게요. 네, 정소한 백성은, 네, 여기서 정소한 백성은, 네, 처분이 적힌 의송을 첨부한다라고 하네요. 네, 처분이 적힌, 네, 의송, 네, 소송을 의뢰하다라는 정도의 뜻일까요? 네, 의송이, 네, 처분이 적힌 의송을 어떻게 됩니까? 네, 의송을 첨부해서, 절차가 좀 복잡하네요. 의송을 첨부해서 수명관에게, 네, 명을 받드는 사람이죠. 임금의 명을 받드는, 네, 수명관에게 다시 정소를 합니다. 제대로 된 소를 다시 또 올려요. 네, 다시 또 올려요. 정소를 올리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만약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미해결이 되면 결국 사헌부에 다시, 네, 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문제가 미해결되면, 네, 사헌부에, 네, 고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요즘 대검찰청이나 헌법재판소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사헌부에게 들어가면 드디어 이제 왕이 듣기 시작하죠. 아, 신하들이 해결을 못하는 거야? 하면서, 네, 그 다음에 왕에게 억울함을 그 다음에 호소합니다. 왕에게 올라갈 정도면 아주 심각한 문제거나 아니면 신하들이 정말 너무 편파적이거나 무능하거나 처리하기가 애매하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단입니다. 세 번째 문단. 자, 신문고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신문고 제도에 대해서 체크하겠습니다. 해서 첫 번째는, 네, 신문고 제도 이용 방법입니다. 신문고 제도 이용 방법에 대한 과정을 또 이야기하고 있죠. 신문고 제도 이용 방법. 자,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대궐 밖에 매달아둔 큰 북을 쳐서 왕이 그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게 한 거죠. 핵심 뭡니까? 네, 억울한 백성이요. 예, 무고한 백성이면 안 되죠. 억울한 백성이 북을 울립니다. 그래서 그 북 소리를 듣고 왕이 직접 들을 수 있게 하는 거죠. 네, 백성이, 네, 큰 북을 칩니다. 큰 북을 치게 되면 왕이 그 소리를 들어서 들라하라 이랬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이 신문고 제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신문고 제도의 한계. 그 북을 아무나 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계가 첫 번째, 거기에서 호소할 수 있는 내용이 뭐만 가능하다? 종사. 그죠? 네, 집안이라든가 또는 나라에 관련된 거죠. 종사 또는, 네, 종사 또는, 네, 목숨, 생명이죠. 네, 목숨과, 예, 관련된, 뭐 재물이 없어지거나 그런 관련된, 네, 범죄만, 네, 관련된, 네, 범죄로, 네, 제한이 되어 있다. 목숨에 관련된 내용이거나 또는 집안이라든가 국가에 관련된, 네, 국가의 안위에 관련된 그 내용이 아니면 함부로 북을 울릴 수가 없었어요. 다음 두 번째 호소 내용이고, 요렇게 좀 끊어서, 네, 좀 해볼게요. 다음 두 번째는 요게 정소의 과정, 앞에서 봤었던, 네, 정소의 과정이 있거든요. 정소의 과정이 있어서 처리 기한이 얼마나 걸린다? 네, 지방관리에게 막 호소하고 이런 과정이, 정소의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네, 처리의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래서, 네, 소요 시간이 1년이었고요. 1년 이상이었고요. 그래서 이 1년 이상 걸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절차적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절차적 어려움이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 세 번째 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네, 이게 한양 땅에만 설치되어 있어서 해서 지역적인 한계로 인해서 지방 백성들이 이용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지방 백성들이 이용이 어려웠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문단의 신문고 제도를 좀 정리했고요. 네 번째 문단으로 갑시다. 4문단. 그죠? 네, 상언과 격쟁이 있는데, 네, 첫 번째, 네, 상언으로 바로 갑시다. 신문고 제도와 비슷한, 네, 상언으로 봅시다. 자, 상언의 개념을 보면, 백성이 왕에게 글을 올려 문제를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상언의 첫 번째 개념은 무엇이냐? 백성이 임금에게, 왕에게 글을 올려, 네, 백성이 왕에게 글을 올리는 거죠. 글을 올려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는 거죠. 여기다 플러스 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것이 상언의 개념인데, 위에다 말을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이 방법이 상언이 임금이 밖에 행차를 해야 돼요. 뭐 행사가 있든. 자, 왕의 행차길이죠. 왕의 행차가 있을 때 행차길에 네, 상언 별감,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별감이 있는데, 상언 별감에게 미리 글 제출을 해야 돼요. 미리 글 제출. 그죠? 네, 자신의 억울함이 적힌 글을 미리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언의 세 가지 원칙이 있었죠. 상언의 세 가지 원칙. 자, 상언의 세 가지 원칙. 자, 세 가지 원칙인데 이렇게 좀 끊어서 볼까요? 네, 친제입니다. 친제. 이거는 뭐다? 당사자가 직접 문서를 작성해야 된다. 글 모르는 사람 못 쓴다는 얘기예요. 네, 당사자가 직접 글을 작성해야 된다. 글 작성. 다음 두 번째. 친제라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친정이 있습니다. 친정. 이거는 뭡니까? 그 해당하는 당사자가 직접 제출해야 된다. 직접 제출해야 된다. 다른 사람 대리인이 제출하는 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좀 뭡니까? 한내현산인가요? 네, 한내현산. 다시 한번. 한내현신이네요. 네, 한내현산이 아니라 한내현신. 그죠? 한내현신. 이거는 당사자가 직접 친제와 친정했음을 확인해야 돼. 내가 직접 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라는, 확인해줘야 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상언의 마지막 한 개도 이야기하고 있네요. 요거는 아마 조목조목 나눠서 예시적으로 낼 것 같은데, 한 개는, 자, 한문으로 글 작성합니다. 한문으로 글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일반 백성들이죠. 한자를 알겠습니까? 일반 백성들이 한글은 알아도 한문을 몰랐어요. 일반 백성들의 그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한계요. 즉, 한문 아는 사람만 이 글을 올려라 라고 하는 것이 상언의 특징. 그 다음에 격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쪽으로 넘어가서 네 번째 문단. 좀 예시가 많기는 한데, 그래도 체계적으로 합시다. 두 개를 다 물어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 끊어서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1차 학습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가고 나중에 합치면 되겠죠. 다음 두 번째, 격쟁입니다. 격쟁. 4문단 계속 이어지는 거죠. 4문단의 격쟁을 한번 보죠. 자, 격쟁의 개념부터 저기처럼 개념으로 좀 들어갈까요? 격쟁의 개념을. 징을 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징을 치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징을 친다라는 개념인데, 자, 친다지만, 말로써 왕에게 하소연하는 거죠. 왕에게
호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로 하는 거예요. 글로 하는 게 아니야, 격쟁은. 다음 두 번째. 자,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네, 방법은 조금 더 상언보다는 좀 쉬울 수 있어요. 네, 임금이 지나가거나 궁궐 같은데 무단 침범을 해야 돼요. 난입하거나 또는 네, 왕의 행차를 가로막는 거죠. 싸가지 없다 막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 가로막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가로막아서 어떻게 하거나 어떻게 합니까? 이때 네, 징이나 네, 꽹과리를 치는 거죠. 꽹과리를 네, 쳐서 저거 왜 저렇게 시끄러워? 해서 이목을 집중시키는 거죠. 네, 이목을 네, 집중시켜서 제가 지금 뭔가 있구나 해서 억울한 사연을 그다음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식이 됩니다. 좀 특정한 규칙이 저거밖에 없었어요. 무단 침입을 해버리거나 길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의 특징은 뭐냐면 일반 백성들이 그나마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일반 백성들이 네, 선호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글 작성은 한문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상언에 관련된 네, 왜 선호했다? 한문으로 한문으로 글 작성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무례한 방법을 쓰는 것을 네, 선호했다라는 얘기죠. 자, 마지막 5번째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마지막 5번째 문단은 이거에 대한 의의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소원제도의 의의는 자, 여러 가지가 있으나 첫 번째 한계를 먼저 언급하고 있네요. 그래서 네, 이 소원제도의 한계는 네, 관리의 어떤 반발들도 있었고요. 네, 반발이 있었고 그 다음에 네, 일부 왕들이 이런 모든 소원제도를 네, 일부 왕들이 네, 중단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의의를 궁극적으로 갖는가라고 하는 것은 네,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죠? 그 정신에 입각해서 백성들과 소통하려던 노력이었죠. 그래서 요 백성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과거에도 있었다라는 의의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